그러면 전쟁은 끝난 건가? 위계서열이 더 확립되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짝 엎드린 건가?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1차 후퇴를 한 거지. 1차 후퇴를. 1차 후퇴. 왜냐면 지금 당장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뭐 난리를 치면 이 사실은 이제 한번 붙으면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야죠. 예,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냥 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정도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본질은 뭐냐? 김건희 게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정농단 게이트예요. 그러면 그 특검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검법 하게 되면 이 명품백도 조사를 하게 되고 이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사건들을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속도로도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법 재의결 이 절차가 돌아오면 이 재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일관되게 만약에 맞서면서 가면 이 재의결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 이제 이건 뭐냐 그냥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세력 또는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당을 각오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럼 성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수 정당의 특징상 그런 것들을 지금 응원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끝까지 응원할 것이냐 배신자 소리를 분명히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예. 관료잖아요, 관료. 검찰 관료. 그래서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이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일단 고개는 숙였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모양이 완전히 빠졌다. 대통령 말을 바로 밑에 사람이 안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검법 문제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보다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다 뭐다 야당이 이제 하니까 나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사건, 울산시장 사건 키우고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또 새로 사건을 하고 사법적인 거 이런 걸로 하고 유지하면서 야당에 대한 더 어떤 극단적 공세를 압박을 강화하고 당신은 국회 가서 여의도에서 특검을 막아라.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 거지 한동훈 보고 자기 정치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공교롭게 일이 엉뚱하게 풀린 거예요.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언론에서 한동훈 띄우기가 그냥 거의 나폴레옹 개선문 오듯이 그냥 이러고 거기에다가 시도당 순회하는데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기에 메시지가 보니까 제법 정치인 같이 나갔어요. 아니 그러는 와중에서 또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국민들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용산에서 보기에는 아니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이러는겨? 그렇게 생각하고 간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한동훈은 이런 거죠. 이거는 이기고 지는 전쟁이 될 수가 없다. 어차피 국민 여론이 불리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비무장지대 DMZ 같은 걸 일단 치고 예. 거기서 완충구역을 만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뜬 것 같아요. 그런 게 용산에서 보면 전부 지정치하는 걸로 보여요. 전부 네가 정치 언제 해봤다고 너 언제부터 정치이냐 지도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간격이 있었던 거지 단순히 김건희에 대한 어떤 처리 방향만이 아니다. 이러는데 내가 20년간 알고 지냈던 저놈이 한동훈 그놈 맞냐?
이런 식의 이제 정서로 감히 치닫기 내 시작을 뒤통수에 했다. 쳐가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즘 저기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나 맞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너는 바지 사장 하라고 갔더니 진짜 CEO 역할을 하네.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취임하기 전에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로 간다면 아름다운 뒤통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뒤통수 많이 대통령에게 나오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이거는 아름다운 뒤통수가 아니라 이제 좀 무지막지한 뒤통수가 네. 일단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아름다운 뒤통수를 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일찍 센 뒤통수가 사실은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수하로 시작을 했고 그 수하로서의 그 상하관계로 그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력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통하는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서 이 상하관계로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 일종의 실무적인 것을 뒤처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독립이 되냐, 이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한 10년, 20년, 그죠? 20년. 20년 정도 있었죠? 경찰에서. 그러면 이건 쉽게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려면, 그럼 여기서 독립을 하거나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수없이 무성한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특검을 처리를 하는 거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처리는 못하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김경률을 비롯한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수정, 뭐 이번에 비대위 들어온 사람들, 영입 인사들, 박상수 변호사 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아, 이게 이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로 끝나겠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 서울시장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 쇼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로 낸 게 특검을 통과시키질 배짱은 없고 이거 사과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DMZ 완충지대. 그렇죠. 그러면서 김경률이 총대를 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쇼지만 국민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옛날에 대선 때하고 달리 이미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 사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요, 절대로. 예. 사과하는 순간 수사받아라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받느냐의 문제지. 제가 볼 때 결국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근데 이제 용산에서 딱 보니까 요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지금 이런 꿈을 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특검, 수사 여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사과가지고 막 이러고 여기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신 DMZ로 사과라도 하자. 요건데 이제 용산은 무슨 X소리냐. 요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충돌이 났다. 이런 말씀. 근데 국민들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고 결국에는 그 특검 수순으로 수사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국민들 생각인데 용산의 문제는 뭐냐면 사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수사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총선 끝나면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압승하지 않는 한. 그죠? 그래.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보면 앞이 쫙 보이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매 아닙니까, 이것은? 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항상 자기가 수사를 하고 남을 재단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밀어붙이면 피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왔어요. 근데 총선이 있다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